지난 9월 10일 새벽. 잠을 잠도 코에서 뭐 냄새가 납니다. 이상한 냄새를 맡고 잠이 섰겠다는 은숙 씨.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는데요. 문턱으로 연기가 싹 들어오더란 말이야. 아 이거 뭐야? 불과 열흘 전에도 유사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잠을 자다가 일어날 때 연기가 위에 꽉 차 있었어요. 이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야. 또 다른 곳에서 주민들이 잠든 사이 발생한 의문의 연기. 개죽음 당한 거죠. 연기 때문에. 부산시 일대를 공포로 몰아넣은 연기의 정체. 과연 무엇일까요? 그날도 여느 때와 다를 바 없던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새벽녘 의문의 연기를 마시고 병원에 실려왔다는 영옥 씨. 접촉감들이 줄어서 계속 깨우시면 돼요. 장갑도 끼게 해주시고. 유독가스로 인해 심각한 폐 질환이 생겨 영옥 씨의 상태는 몹시 위중했습니다. 벌써 50여일째 입원 치료를 받고 있는데요. 어머니가 이 진짜 자다가 진짜 봉창을 두리를 맞았는데 지금도 제가 눈물이 납니다. 진짜. 상태에서 똥오줌을 받아내고 계시거든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저희 서울 MBC 실화탐사대라는 프로그램에서 나왔어요. 어머니 혹시 기억나세요? 아무것도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영옥 씨. 모두가 잠든 새벽녘. 그녀의 집에선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당시 그녀는 딸과 함께 살고 있었는데요. 피해자는 어머니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이 친구가 제 여동생입니다. 아이고. 그날의 사고로 목숨을 잃었다는 여동생. 목숨을 잃었어요? 어머니는 문 앞에 여기 있어요, 지금. 어머니 예, 예. 동생은 어디요? 동생. 동생 씨가 여기 있어요. 그날 살기 위해 발버둥 쳤던 두 사람의 처절한 흔적은 집안 곳곳에 남아 있습니다.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새벽 2시경 집안의 원인 모를 연기가 자욱하게 피어나자 어머니를 구해 옥상으로 대피할 생각이었던 여동생. 하지만 문은 잠겨 있었고 연기를 마신 동생은 사망했습니다. 가까스로 어머니만 목숨을 건질 수 있었는데요. 아 진짜 이게 무슨 날벼락이에요. 알고 보니 그날의 자욱한 연기는 갑작스러운 화재로 인해 발생했습니다. 수십 명의 소방대원이 출동할 정도로 큰 불이었습니다. 그날 뜨거운 화마가 딸의 목숨을 앗아갔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다는 영옥 씨. 동생 잘 살아. 동생 아이고 웃잖아. 지금도 물으시거든요. 그거 들을 때마다 가슴이 미어지는데 알려야 되는데 알릴 수가 없어요. 동생은 어머니를 살리기 위해서 그런 행동을 했는데 죽었다고 지금 생각을 하겠습니까? 어머니가 과연. 대체 왜 이 같은 사고가 벌어진 걸까? 그런데 이 사고가 나기 불과 반나절 전. 저기 저 냄새가 나는 거예요. 저쪽이 저쪽. 저쪽이야. 저쪽이거든요. 그 연기가 올라와서 이제 띠 같이 저리. 화재 현장을 목격했다는 인근 주민. 그에 의하면 평화롭던 한낮 이곳 주택가에서 갑자기 불이 났다는 건데요. 당시 사고 발생 현장을 찾아가 봤습니다. 화재의 흔적이 역력한 집안. 아이고 다 타버려가지고 아무것도 없네요 정말. 아이고. 화재는 은전 씨가 잠시 집을 비운 사이 발생했다고 하는데요. 이놈 실리가 없고요. 실리가 없고 저 병원에 가서 열흘 만에 퇴원시키고 왔어요. 근데 안 좋다. 하고 옳지 않아. 인기를 많이 마셔가지고. 당시 은전 씨의 아들은 낮잠을 자고 있다가 불길에 화를 입었다고 합니다. 아유 얼마나 놀라셨을까. 나는 그 오늘 오니까 난리가 났어. 막 우리 집에 막 나는 불날 때가 막 조금 난지요. 이렇게 난지 몰랐죠. 아이고 얼마나 놀리고. 그런데 열흘 후 또다시 발생한 화재. 놀라운 사실은 세 건의 화재가 6km 반경 안에서 잇따라 발생했다는 점입니다. 거의 강화 수준인데요? 그냥 6km면 굉장히 가까운 거리잖아요. 세 번째 화재 현장. 안녕하세요.
혹시 왜 불나서 빼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수수밖에 버리는 거지 내놓은 건데. 그날 화재로 인해 주민들은 공포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우리 생각이 아니냐? 많이 났어요. 사람 안 다친다 그래. 사람 안 다친다. 펑 해가지고 잘 때 안 그랬는가 그래. 새벽에 아침에 했어요. 새벽에 먹는 거죠. 아니 일주일에 먹고 하면 살았나? 혼자. 하나 혼자. 다행히 혼자 살던 세입자는 불길을 피해 도망쳤다는데요. 집주인의 도움을 받아 화재 현장을 둘러봤습니다. 화염이 휩쓸고 간 처참한 현장. 이곳의 화재 역시 다른 두 곳과 마찬가지로 주민들이 잠든 사이 집안에서 발생했다고 합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창문을 열어놔놓고 자는데 할머니가 불이야 하면서 그러는 거예요. 인근 주민들은 불이 난 후에야 뒤늦게 상황을 알게 됐을 뿐 화재의 원인은 오리무중이라는데요. 수소문 끝에 세입자를 만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연기가 싹 들어오더란 말이야. 조금만 늦게 나왔으면 죽겠더라고 내가. 추석을 3일 앞둔 9월 10일 새벽녘. 이상한 낌새에 눈을 떴다는 은숙 씨. 집안을 가득 메운 희뿌연 연기에 소스라치게 놀랐다고 합니다. 아유, 얼마나 놀라셨을까. 어들은 나갈지도 모르고 그냥 막 여기가 잠깐 여가 시퍼라고 이빨도 없어요. 그날 그냥 어디다 내 봐서 그랬던가 이빨도 빠져버리고 내가 우왕좌왕하던 중에도 불이 난 곳을 찾아봤다는 은숙 씨. 깜짝 놀라갖고 오면 나가 갔어. 오면 나가 그걸 뭐 가장 켜놓고 안 끊는 기다 하고는 거기로 본께로 안 그러고 잠방으로 본께로 불이 오네. 그런데 그 김치 냉장고가 이렇게 안 있어. 에? 놀랍게도 작은 방에 놓여있던 김치 냉장고에서 불이 나는 걸 봤다는 겁니다. 그런데 첫 번째 화재 현장에도 유독 심하게 불탄 김치 냉장고가 있었습니다. 아니, 범인이 김치 냉장고라고요? 그러네요. 그렇다면 두 번째로 발생한 화재 사건도 김치 냉장고와 관련이 있는 걸까요? 하지만 당시 불은 아래층에서 발생했답니다. 9월 1일 새벽에 사덕일에서 불이 나게 되어서 이지은까지 오게 된 겁니다. 이곳 빌라 4층에서 시작됐다는 불길. 4층 주민을 만나봤습니다. 아이고, 여기도 뭐 여기는 엄청나네요. 집안 상태가 까맣게 불타버린 집안 내부를 살펴볼 엄두조차 내지 아이고. 못했다는 정순 씨. 아이고, 힘겹게 사고 당시의 기억을 더듬어 보는데요. 아이고. 우리 아들은 여기서 노자고요. 나는 요 마루에서 노자입니다. 여기서 노자는데 잠깐 순간에 불길이 팍 하고 올라오는데 그 순간에는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해줘서 어머니는 마음이 그냥 속이 더 들지는데. 아이고, 세상에. 이만 거 그랬는데 내가 이거 쳐다보면 마음이 너무도 참담한 현실. 그날 불길은 집안 어디에서 시작됐을까요? 그러니까요. 정확한 발화 원인을 찾아보기 위해 전문가의 도움을 구했습니다. 불타버린 집안 내부에서도 유독 벽면을 유심히 살펴보는 전문가.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쪽에 상당히 고온에 화염이 발생했었다라고 이제 할 수 있겠죠. 대부분 거의 이쪽 측면하고 창문을 측면하고 여기 가연물이 하나도 안 나고 싹 타버렸기 때문에 하얀 게 그냥 벽이 안 탄 게 아니라 오히려 다 타서 없는 거예요? 다 타서 예 고온에 그리고 이제 이 재라는 게 이렇게 끓으면 남을 수 있는데 그것보다 더 높은 이제 온도 사용했을 때는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이쪽 편에서 화재가 발생한 거는 명확할 것 같아요 지금. 여기에 원래 뭐가 있었던 날인지 알 수 있을까요? 어머니 여기 뭐 있었어요? 아무것도 없이 그냥 벽지만 있었던 건가요? 예. 여기 김신공하고 자리고요. 아, 여기에 김치 냉장고가 있었나 봐요. 높은 온도에서 오래 불탄 자리에 하얀 그을음이 남는 백화 현상.
이 현상이 발견된 곳이 발화 지점일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소방대원의 의견은 어떨까? 화재 패턴이라든지 전체적인 연속 상황을 볼 때 김치 냉장고에서 발화됐다는 것을 특정을 할 수 있었습니다. 유독 까맣게 타버린 김치 냉장고 주변 창틀. 천장에 불탄 흔적을 근거로 3번의 화재를 일으킨 주범을 김치 냉장고라고 특정했다는 겁니다. 신선한 김치를 먹기 위해 집안에 구비해뒀던 김치 냉장고가 어쩌다가 시한폭탄이 되어버린 걸까? 그런데 놀랍게도 3건의 화재 사건을 일으킨 김치 냉장고는 모두 동일 제조사 제품이었습니다. 정말요? 같은? 와, 너무 무섭네요. 지금 방송 보고 계신 시청자 여러분 중에서도 막 소스라치게 놀라는 분이 계실 것 같은데 이 연쇄 화재 사건의 원인이 모두 동일한 제조사의 김치 냉장고였다라는 거죠. 아니 근데 김치 냉장고 없는 집이 요즘은 거의 없잖아요. 그럼요. 저도 굉장히 걱정이 되는데요. 재산 피해도 굉장히 큰데요. 집이 다 불타버려서 오갈 데가 없어진 이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 피해자인데도 불구하고 극심한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다고 합니다. 무슨 일일까요? 김치 냉장고 화재로 인명 피해가 발생한 지도 벌써 2주가 지났습니다. 정순 씨 모녀에게 남은 건 힘겨운 사고 수습이었는데요. 초조한 기색으로 누구를 기다리는 걸까요? 용기를 내 6층 영옥 씨의 아들을 만났습니다. 현치 않은 만남. 무거운 침묵을 뚫고 그의 입에서 흘러나온 건 정순 씨에 대한 원망이었습니다. 원망스럽죠. 우리 가족들은 아직도 원망하는 가족이 솔직히 있거든요. 죽은 게 사실이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참 스님분이 너무 진짜 죄송하고 미안하고 예. 그 행위가 문도 좀 두드려 주시고 위층도 좀 두드려 주시고 하면 대피할 수 있었는데 그 연기가 분명히 바깥으로 다 빠져나왔을 거 아닙니까? 대피하실 때 문만 닫고 놓으셔도 그런 황망한 죽음을 안 냈을 건데 정말 지금도 꿈에 나타나요. 여동생 모습이. 흉물스러운 모습은 보시면 놀라실 겁니다. 아마 사망 전 사망했을 때 모습하고 부검했을 때 모습 두 장을 비교하면 상상이 안 될 정도로 처참하더라고요. 무엇으로 가족을 잃은 아픔을 보상할 수 있을까? 마음적으로 예, 내 진짜 말도 못 합니다. 내 밤 되면 잠을 못 잡니다. 너무 진짜 죄송하고 미안하고 예. 나 진짜 솔직히 살고 싶은 말 하나도 없습니다. 이웃 주민들에 대한 죄책감을 지울 수 없는 정순 씨. 억울한 부분이 이런 부분이죠. 불을 엉뚱해서 내놓고 피해는 우리가 제일 많이 당했는데 동생도 저적행이 되어버렸고 어머니도 이적행이 되어버렸고 하소연을 할 데도 없고 딱한 것도 400여도도 이야기 들어오니까 떡수로 딱하고 딱하죠. 그 딱한 거 생각해서 우리는 더 딱한데 하소연할 방법이 없더라고요. 며칠 후 사건 조사를 위해 경찰서를 찾은 정순 씨 모녀. 형사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는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답니다. 형사 처벌을 받아요? 실부분은 이제 제가 예, 이제 5회층에 올라가서 이제 문 안 두드리고 그냥 내려서 이제 그게 가실이 돼가지고 예. 어머니 과실이요? 그렇지. 예. 이제 사고 난 그 당시에 위에 올라가서 문 두드려주고 고함 지르고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게 이제 내 책임이 이제 좀 많대. 김치 냉장고가 이 같은 참극을 불러올 거라고 누가 예상할 수 있었을까요? 김치 같은 거 연게 좋지요. 뭐든가 거기다 이어놓고 먹으면 시원하고 좋고 그러면 너가 저렇게 불날 줄을 누가 알았어. 한 번도 고장 안 나고 S도 한 번도 안 받았어요. 이게 그동안 AS도 안 받고 예. 그동안에 가동이 잘 됐습니다. 특히 2000년 이후 불티나게 팔렸다는 해당 제조사의 김치 냉장고. 주부들의 사랑을 한 몸에 받으며 2002년도엔 무려 140만 대란 압도적인 판매고를 올렸습니다. 야. 그 당시에 광고가 제일 셌죠. 광고도 제일 많이 했죠. 김치 맛이 좋다고. 그리고 첫 터트렸죠. 뭐좀 저렴했나요? 아니에요. 가격은 더 비쌌어요. 우리보다. 그래요? 예. 그런데 왜 유독 해당 제조사의 김치 냉장고에서 연달아 불이 난 걸까요? 그러게요. 진짜 궁금하네요. 화재 현장에서 불탄 김치 냉장고를 자세히 들여다본 전문가. 보통
보통 다른 그 가구나 제품은 바닥 쪽은 안 타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김치 냉장고 바닥면인데도 대부분이 탔잖아요. 아, 그러네요. 그러니까 여기가 발화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높은 거죠. 불이 난 김치 냉장고와 비슷한 제조년도의 김치 냉장고를 구해서 원인을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김치 냉장고의 후면부를 열자 바닥면 부근에 전자장치가 밀집돼 있었습니다. 이 전자장치에서 불길이 발생했기 때문에 바닥면이 모두 타버렸던 겁니다. 그런데 이 장치들을 면밀히 살펴본 결과 검게 그을린 부품 하나를 찾아냈습니다. 바로 릴레이 소자였는데요. 이게 뭐예요? 지금 이 안에 이 부분 가운데 부분 말씀하시는 거기 좀 반짝반짝해야 되는데 좀 까매졌거든요. 좋네요. 오래된 릴레이가 계속 접점이 붙었다 떨어졌다 하는 동안에 주변에 여러 가지 물질하고 같이 탄화가 이루어지고요. 탄화 성분이 접점에 흡착이 되게 되면 어느 순간에 굉장히 강한 불꽃이 일어납니다. 실제로 릴레이 소자에서 불이 날 수 있는지 김치 냉장고를 작동시켜 봤습니다. 릴레이 소자는 전기를 흘려보내거나 차단하는 스위치 역할을 하면서 일정한 냉장 온도를 유지하게 하는 장치인데요. 불이 난 김치 냉장고와 비슷한 환경을 만든 후 릴레이 소자에 계속해서 전기를 흘려보내자 불나다. 오, 불이 나네요. 불이 나네요. 금세 불이 붙은 김치 냉장고. 야. 아니 이럴 줄 누가 알았겠어요. 실제 부산 화재 사고를 직접 수사한 국과수는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결론을 내렸을까? 연소 유실이 됐고 전원 코드하고 릴레이 그 소자의 단자 부분. 네, 본래는 이게 이렇게 매끈하게 생겨야 하는데 지금 이제 정기적으로 녹아내리면서 일부는 유실이 되고 이렇게 이제 정기적으로 용융된 이런 모습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화재의 원인은 바로 김치냉장고가 원인입니다. 릴레이 소자에서 정기적인 용융원들이 이제 동일하게 나타난다는 이런 특이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릴레이 소자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건 아니랍니다. 동일한 원인이 나오는 제품들을 보면 2002년에서 2007년 사이에 이렇게 제조된 제품에서 이제 그런 양상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얼마나 됐어요, 산지? 15년 됐어요. 한 15년쯤 됐겠네요. 석대 김치 냉장고는 제조된 지 15년 이상 된 것들이었습니다. 해당 제조사 김치 냉장고 겉면이 잘 타는 재질로 만들어져 이 작은 부품에서 시작된 불꽃이 큰 불로 이어졌을 거라 추정되는데요. 제조사 측은 2005년 9월 이전에 생산된 김치 냉장고를 대상으로 무상 점검 서비스를 하고 있었습니다. 수천만 원에 달하는 재산 피해뿐만 아니라 인명 피해까지 일으킨 두 번째 화재 사고 현장. 지난 10월 4일 제조사 측이 주민들을 찾아왔습니다. 얼마나 가족분들하고 얘기하고 싶거든요. 저희 입장에서 당사자도 아니고요. 사고 현장을 둘러보지도 않은 채 서둘러 가족들과 면담을 시작한 제조사 측. 건강제품 같은 경우는 10년까지 노사에 책임지고 10년 이후부터는 책임 없습니다. 참 정말. 가정이 있으니까 100%는 아닙니다. 조금 그렇게 안 됩니다. 나는 한마디가 너무 사고 당하고 이리 무책임한 거 아닌가요? 나는 어찌 살아라고 합니다. 본인 입장도 좀 생각해 줘야 되거든요. 김치 냉장고로 보면 이 전자제품이 사실 나올 때 10년을 써라 20년을 써라 그건 노장이 없다 아닙니까? 갑자기 그래 누가 잠을 자다 이 사고로 인해서 이리 손해를 보고 있는데 여기서 50%니 뭐 50%에서 몇 프로 빼니 이거 저는 진짜 용납할 수 없습니다. 아, 정말 너무하네요, 정말. 재산 피해액의 50%가량을 보상해 줄 수 있다는 제조사 측. 뒤늦게 사고 현장을 살펴보는데요. 빨리 해달라고 수리해달라고 수리를 해주시려고 해도 됩니까? 그래서 대출을 하나. 근데 근데 사실은 엄청 끼셨어요. 근데 그 이자까지 내주실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 원금조차도 100%는 안 나와요. 제가 문제가 예. 그래서 만약에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하시고 수용을 하시면 먼저 손해배상을 하시고 근거만 남겨가지고 저희한테 주시면 돼요. 그들이 내놓은 해결책은 정순 씨가 은행 대출을 받아서 이웃들의 피해액을 먼저 보상해 주라는 겁니다. 제조사 측의 입장을 더 자세히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저기 MBC 실화탐사대에서 나왔는데요. 최근 그 김치냉장고 화재건 때문에 그거 좀 말씀을 여쭐 수 있을까 해서 했거든요. 감독님이 지금 오고 계시거든요. 오고 계신데. 네, 그래서 일단 그거는 나가서 말씀 좀 드릴게요. 네. 씨. 네네. 아, 사장님 피디님 오셨나? 네네. 피디님 오셨어요? 제가 아는 게 없기 때문에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워요. 지금 피디님 오셔갖고 자꾸 피디님한테 답변 드린 것 마냥 서면 인터뷰로 저희가 하고 화재 현장에 왔고 그 화재 현장에 의해서 사람이 목숨을 잃었다면 현장을 먼저 가봐야 되는 거 아닌가 싶거든요. 저 오해가 있을 거예요. 왜냐면은 저희 피디님한테 잘못했다는 그런 게 아니라 그 사실 이렇게 하다 보면은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를 갖다 하는 거고 왜냐면은 저희가 회사가 금방 없어지는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고객들한테 그렇게 대응 안 해요. 그들이 보내온 서면 답변은 10년 이상 된 제품에 대한 화재 이유를 정확히 구분하긴 어렵다. 보상금은 보험사와 협의해 지급하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과실이 50%로 끝날 것 같지는 않거든요. 저쪽에서 뭐 10년이 지났기 때문에 책임이 없다라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모든 냉장고가 뭐 10년, 아니 20년, 30년 됐다고 해서 불이 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요. 만약 민사 소송을 진행할 경우 보상을 받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릴 겁니다. 그렇죠. 이 보상을 갖다가 내가 이래 해줄 수 없다 아닙니까? 이걸 회사스로 이래 좀 책임을 지고 이래 해주셔야지. 10년이 지난 다음에 불이 나는 건 우리 책임이 아니다가 말이 됩니까? 그렇죠. 아니, 책임을 져야죠. 제조사에서 이 피해액 중 절반만 보상해준다라는 거 이거 도대체 근거가 뭔가요? 본인들 주장 근거는 있습니다. 제조물 책임법 제7조에 따르면 제품을 공급한 날부터 10년간 그 책임이 있다고 법적 책임을 규정하고 있거든요. 대부분 제품이 지금 15년 이상 된 제품이에요. 다만 유사 사례에서 이 책임을 반 정도 부과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그것을 근거로 해서 50% 책임지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출시 이후 작년까지 그 누적 판매량을 따져봤더니요. 해당 제조사의 김치 냉장고가 무려 900만 대나 팔렸대요. 900만 대. 그러니까 10년 이상 된 노후 제품을 사용하는 고객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이 제품들이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이 되지 않도록 우리 제조사에서 좀 근본적인 사고 예방 대책이 필요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리고 피해자분들에 대한 보상도 좀 제대로 이루어졌으면 좋겠고요. 무엇보다 피해자분들이 심리적으로 또 육체적으로 좀 안정을 빨리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매주 수요일 밤 진짜 이야기를 찾아 떠나는 실화탐사대. 다음 주에도 놀라운 이야기를 가지고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